자, 건축화 조명이에요. 조명이 건축물의 일부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광천장 조명이라고 있습니다. 마치 이 투명 패널을 통해서 빛이 쏟아지기 때문에 마치 천장 자체에서 빛이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광천장 조명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광창도 마찬가지죠. 벽면 전체에 이렇게 창문인 것처럼 해서 뒤쪽에 불투명 아크릴이 있고 여기 뒤쪽에서 빛을 쏘는 방식이에요. 벽면 또는 일부를 광원화하는 방식, 전망, 이 마치 창을 통해서 빛이 쏟아지는 것처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어디 사진 스튜디오 같은 데 가시면 창문 모양처럼 해놓고 뒤쪽에 이렇게 자연 풍경 같은 것을 해놓고 빛을 쏘기도 하는데 그게 마치 전망처럼 보일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코브 조명이에요. 코브 조명은 코퍼 조명이라고도 하네요. 천장에 턱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그리고 턱을 따라 광원을 은폐했어요. 해서 천장면에 반사되어서 우리 눈으로 오는 것이 코브 조명입니다. 코니스 조명은 자, 이렇게 천장과 벽의 모서리에서 비추는 것이 코니스 조명입니다. 자, 그리고 루버 조명은 루버를 설치했다고 하는데 루버라는 것은 이렇게 목재를 일정 간격으로 배치해서 만든 것을 루버라고 하고요. 그 사이사이에서 조명이 나오는 것이 루버 조명입니다. 그리고 밸런스 조명, 광원을 벽면 중간에 배치하고요. 상하로 빛을 분산하는 것, 이렇게 위로 갔다가 밑으로 갔다가 분산하는 것. 그리고 창이나 커튼 상부에 부설, 숨겨진 조명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 광원의 종류예요. 조명 자체, 조명 등의 종류 정도로 보겠습니다. 백열등, 전통적인 방식이고요. 필라멘트의 전류를 통하게 하여 이렇게 빛이 나오는 방식이 일반적으로 많이 쓰던 백열등이고요. 고온, 발열됩니다. 온도 방사, 열의 방사에 의해서 빛을 방사시키는 광원이에요. 잡으면 좀 뜨거울 수 있겠죠. 눈부시고요. 좁은 조명에 전반 조명 또는 액센트 조명, 굉장히 분위기를 은은하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형광등은 형광 램프 내부에 수은 증기와 알곤가스를 봉입하여 전류를 공급하는 거고요. 이 형광 물질에 닿아 가시광선을 방사하는 광원입니다. 수명이 백열등보다는 길다는 거고 뭐 LED보다 길다 이건 아니죠. 그리고 안전기가 필요해요. 자, 그리고 수은등은 유리관 속에 수은 증기를 봉입했어요. 수은 증기에 아크 방전광을 이용한 조명입니다. 그리고 점등시 켤 때 바로 뿅 켜지는 게 아니라 약간 시간이 필요하고요. 완전한 청백색이라서 실내 조명에는 너무 차가워 보이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번씩 많이 나오는 것이 또 할로겐 램프예요. 배광 제어가 용이하고요. 흑화라는 것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이게 뭐에 비교해서 일어나냐면 다른 거, 이런 백열등이나 형광등을 오래 쓰다 보면은 좀 검게 변하는 현상인데요. 이것이 할로겐 램프에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입니다. 특징, 고휘도, 휘도가 높아요. 휘도라는 것은 이 표면 자체에 이 할로겐 램프가 가지고 있는 이 표면 자체의 밝기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높고요. 적색 부분이 비교적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장관형과 단관형 두 가지가 있어서 장관형은 높은 천장이나 경기장 등에 쏠 수 있고요. 단관형이라는 것은 그 영사기에 주로 사용한다라고 나옵니다. 나머지는 읽어보시고 LED 요즘 많이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별표 2개 치겠습니다. 반도체로 이루어져 있고 전기를 적게 소비한다. 특징입니다. 그리고 배광에 의한 분류입니다. 별표가 3개죠. 문제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보통 직접 조명 우리 집에는 많이 쓰고 있습니다. 보통 90에서 100%를 천장에 이렇게 달아서 아래쪽으로 향하게 하는 등, 그것이 직접 조명, 작업면을 직접 조명하는 일반적인 방식이고요. 우리가 책상에서 작업을 할 때 바로 쏘기 때문에 높은 조도 대신에 주위와의 심한 휘도 차이가 발생해요. 이것은 휘도라는 것은 표면 자체의 밝기인데요. 이 책상 자체의 밝기는 굉장히 밝고요.
이 천장의 밝기나 벽의 밝기는 그닥 밝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래쪽으로만 빛이 가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책상 자체 이 면의 휘도, 면 자체의 밝기, 그리고 다른 바닥이나 벽과의 차이가 좀 심하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빛이 90% 100% 전부 다 이 아래쪽으로 쏘기 때문에 심한 그림자가 이렇게 생깁니다. 그리고 눈부심이 발생해요. 이것은 휘도가 워낙에 밝아서 책상을 반사해서 이렇게 눈으로 왔을 때 눈부심이 많이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반직접 조명이 있어요. 직접은 직접인데 일부는 천장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실내를 이렇게 봤을 때 조명이 약간 내려와서요. 이렇게 달리면 보통은 60에서 90%는 밑으로 가지만 나머지가 위쪽으로 향해서 천장을 반사하고 내려오는 방식이 반직접 조명 되겠습니다. 그것과 비슷한 것이 반간접 조명이에요. 똑같이 이렇게 매달리는데 대부분 위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아래쪽으로 가는 것, 약간 반대되는 거고요. 그림으로 그려보자면 갓이 이렇게 밑으로 있을 것이고 조명이 위쪽에 있어서 위로 주로 가긴 가는데 밑으로도 일정 부분 내려오는 것이 반간접 조명. 요 퍼센트가 좀 위로 가느냐 밑으로 가느냐 그 차이라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간접 조명은 아까 우리 봤던 이런 코브 조명 뭐 그런 거예요. 천장면 안에다가 조명을 숨겨서 은은하게 빛이 비치는 것이 간접 조명입니다. 90% 이상을 천장이나 벽에 투사해서 반사된 광속을 이용하고요. 눈부심이 적을 수밖에 없겠죠. 빛 자체가 좀 어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반 확산 조명은 조명이 이렇게 한 방향 위로만 가든 밑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전체를 비추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가능하냐면 조명등이 직접 나오지 않고요. 이렇게 좀 둥근 형태의 아크릴 안에 등을 숨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퍼져 나오는 빛으로 비추게 되는데 이것이 전반 확산 조명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명 분포의 다른 분류입니다. 자, 먼저 전체 조명은 우리 보통 일반적으로 교실을 이렇게 보시면 형광등이나 어떤 등이 일정 간격으로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실내를 일정하게 조명하는 것이 전체 조명, 대표적인 조명 방식입니다. 국부 조명은 구역별, 필요 조도에 따라 국소적으로 설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카페에 가면은 이렇게 앉는 자리에 조명을 별도로 비춰서 이 부분만 좀 밝게 하고 나머지는 어둡게 해서 분위기를 살려주는 것이 국부 조명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식 조명이라는 것은 이 조명 자체가 굉장히 예쁜 샹들리에 같은 경우입니다. 조명 기구 자체가 예술품으로 보이는 거죠. 그것이 장식 조명. 그리고 TAL 조명 방식, 작업 구역을 이렇게 부르죠. 작업 구역에는 전용의 국부 조명을 조명하고요. 기타, 앰비언트, 기타 환경에는 간접등을 설치하는 거예요. 두 가지를 섞어주는 거죠. 조명의 연출 요소입니다. 첫 번째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연색성입니다. 연색성의 정의는 뭐냐면 어떤 물체를 자연광에서 한낮에 비치해요. 그리고 인공 조명에서 두 개를 비교하는 거죠. 색감이 조금 다르게 보이는데 이러한 광원의 성질을 연색성이라고 합니다. 보통 백열등 아래에서는 약간 빨강색, 노란색이 강조되어서 조금 누렇게 보이고 형광등에서는 좀 얼굴이 푸른색 계통, 굉장히 창백해 보입니다. 이것을 자연광, 햇빛과 비교했을 때 어떤 것이 더 햇빛과 비슷한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는 다르게 보이는 정도를 연색평가지수라고 합니다. 100은 자연광에 가장 비슷한, 가장 충실한 조명이고요. 쾌적한 느낌을 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색 온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광원 자체가 방출하는 색채를 물리적인 척도, 어떤 값을 정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색 온도가 낮으면 오렌지색에 가까운 따뜻한 느낌이고요. 색 온도가 높을수록 한낮의 태양광은 살짝 백색 그리고 푸른빛 비슷하게 아주 새파랗게 나오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굉장히 맑은 날 나오는 하얀빛 또는 파란빛은 색 온도가 높은 것, 그리고
약간 노란 빛은 해가 질 때나 해가 뜰 때 많이 느껴져요. 그래서 약간 노란 빛은 색온도가 낮은 것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낮은 색온도는 노란빛, 높아질수록 백색에서 푸른빛으로 올라갑니다. 단위는 켈빈, 단위 알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명과 마감 재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요. 우리 벽체나 바닥의 마감재에 따라서 조명이 반사가 어느 정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실내 공간의 밝기에 영향을 미친다입니다. 가구 살펴보도록 할게요. 가구는 실내에서 공간 사용자의 편리성을 추구합니다. 소파나 의자를 통해서 휴식하게 되고요. 좀 편하게 쓸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수납장을 통해서 물건을 수납하는 역할을 하고요. 파티션 같은 것들을 통해서 공간을 분할하고 동선을 결정짓기도 합니다. 중간에 이렇게 막고 있으면 지나갈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이 지나가는 길을 가구가 결정하기도 해요. 그리고 편리한 작업 환경을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생활의 미, 그리고 편의를 도모하는 역할 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가구의 기능 4가지 나옵니다. 첫 번째, 공간적 기능입니다. 수납 공간을 형성하는 것, 공간을 분할하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인적 기능, 사람이 하는 행동이에요. 사람의 행위에 작업이나 휴식을 하게 되는 거기에 맞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환경적 기능은 생활 환경의 질을 높이기 위한 기능입니다. 예를 들자면 욕실 가구 같은 것도 좀 생활 환경을 편안하게 해주는 거고요. 또는 이런 싱크대도 좀 편리하게 돼 있으면 생활의 질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기능은 환경적으로 이것을 재생에 대체할 수 있는가입니다. 이것을 만약에 좀 재료 같은 것들을 재사용 가능한, 리사이클 가능한 것들을 사용해서 디자인을 하시면 환경적으로 좀 더 좋은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공학 반드시 읽어보시고 유니버셜 디자인 볼표 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인체공학적 분류. 자, 먼저 인체계 가구는 무엇인가? 인체를 지지하는 것, 우리가 앉아 있는 것, 의자 또는 침대 같은 것들이 속하고 있습니다. 인체와 가장 밀접한 관계입니다. 그리고 준인체계는 간접적으로 닿는 거예요. 우리 테이블에 팔 기대고 계시죠? 그리고 작업대에 물건 올려놓고 우리 손이 올라가요. 이렇게 된 것은 준인체계 가구입니다. 인체와 크게 상관없는 것은 건축계 가구예요. 수납과 관련된 것 또는 공간을 구획하는 것들은 건축계 가구 되겠습니다. 가구의 이동을 중심으로 한 분류는 이동이 가능하면 이동 가구, 이동이 불가능하면 붙박이 가구. 모듈러 가구는 이동이 가능하지만 시스템화되어 있어서 공간의 낭비가 적고요. 움직이거나 변화할 수 있습니다. 자, 의자의 유형 7가지 나오네요. 일단은 스툴은 등받이 없어요. 앉는 것과 다리빨만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죠. 스툴. 그리고 라운지 체어는 좀 편안하게 앉는 거예요. 좀 사람이 기댔을 때 이렇게 편안하게 앉는 거, 이런 것들이 라운지 체어. 회전도 가능하도록 기계 장치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컴퓨터 의자도 이 라운지 체어에 속하지 않나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지 체어는 이것과 비슷해요. 기댈 수 있고요. 흔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능이 다양하진 않습니다. 회전은 안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풀업 체어는 이동하기 편하고 가볍게 드는 건데요. 예를 들자면 강당 의자 같은 거 달랑 들어서 이동하는 거. 그리고 스토킹 체어는 이렇게 생긴 비슷한데 얘들을 겹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폴딩 체어, 문자 그대로 접을 수 있어요. 야외용 의자로도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세티는 동일한 의자 2개를 붙여서 쓸 수 있는, 나란히 두어서 앉을 수 있는 의자가 세티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르셀 브로이어가 디자인한 작품이고요. 강첩 파이프를 휘어서 골조를 만들고 가죽을 접합하여 만든 것, 바실리 의자입니다. 밑에 바로 나와요. 마르셀 브로이어 작품 2가지가 나오는데 여기서 설명하는 것은 바실리 칸딘스크의 집을 디자인하기 위해 만들어졌고요. 자전거에서 영감을 얻었고 최초로 스틸 파이프를 이용한 강철 뼈대입니다. 같은 사람의 작품으로는
캔틸레버 체스카 의자라는 게 있어요. 뒤에 받침이 없죠. 요것이 캔틸레버식 의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소파의 유형 나옵니다. 소파의 유형은 체스터필드입니다. 쿠션감을 최대화해서 직물을 씌운 소파입니다. 카우치는 일반적으로 한쪽 끝이 올라가 있는 좀 편안한 소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라운지 소파는 발을 받칠 수 있도록 소파가 이렇게 들리는 그런 소파예요. 긴 형태의 소파입니다. 소파 베드는 접으면 소파, 펴면 침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섹셔널 유닛입니다. 여러 가지 이렇게 좀 푹신한 소파들을 붙여서 쓸 수 있어요. 같은 모양이라 되겠죠. 얘들을 한 개, 두 개 이렇게 붙여가지고 쓸 수 있는 것이 섹셔널 유닛입니다. 자, 그 다음 침대의 종류가 나옵니다. 침대도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죠. 자, 먼저 하우스베드, 침대가 벽장으로 수직으로 수납되는 형태입니다. 평소에는 침대로 쓰다가 이렇게 접어 올릴 수 있도록 접어 올려버리면 벽의 일부처럼 보이는 것, 그것이 하우스베드. 그리고 하이라이저는 침대 밑에 저장된 또 하나의 이렇게 당기면 침대가 또 나올 수 있는 것이 하이라이저. 그리고 데이베드는 간단히 낮잠을 자거나 소파 대용으로도 쓰이는 것이 낮잠 자는 베드, 데이베드. 그리고 트윈 침대는 두 개의 매트리스를 떨어뜨려 놓는 거죠. 우리 호텔 가면 많이 볼 수 있는 방식이죠. 떨어뜨려 놓거나 붙일 수도 있는 방식입니다. 2층 침대 다 아실 거고요. 캐노피 침대는 공주 침대. 침대 위에 이런 장을 쳐서 만들어주는 것이 캐노피 침대. 천이나 커튼 등을 길게 늘어뜨려 사용하는 것입니다. 리클라이닝 침대, 요것은 병원에 물론 많이 있었는데 요즘 집에도 많이 쓰죠. 매트리스의 각도가 조절되는 형식입니다. 조금 세워서 TV도 보다가 눕혀서 잠도 자다가 하는 거죠. 그리고 침대 사이즈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퀸 사이즈 문제에 많이 나오네요. 퀸 사이즈는 1500에 2000mm.